거기에 운영이신 손정인 운영위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형사조정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활동하고 있는데 이고순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그 후학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강의를 한 1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천보건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는 학과장님이신 이형렬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제가 한 15년 했으니 꽤 많습니다. 사실은 김천구에 어디 가도 제자들이 많은데 또 여기 이제 장소 문제도 있고 이래서 최근에 졸업했는 사람들 후기수만 제가 연락을 해서 딱 한 명씩 모아 했더니 두 분 학생아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선생님. 예. 그리고 제가 독도모임에 자문위원이 있는데 독도모임에서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늘 어디에 가면 버스에서 인사를 하면 제일 수고하는 기사님 인사를 빠뜨리면서 오늘 안 빠뜨려야 되는데 제가 우리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시민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위원이 6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박성규 위원님이 대표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 하나 해야 되겠네요. 원래 제가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또 직접 지도해 주신 분인데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랑스럽게 경북 지회장이 괜춘분이에요. 오상강 지부장님 지혜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지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윤 지부장님 오셨는데. 예. 우리 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인간이 뭐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한두 분 모셨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요일 하면 가족분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래 와주셔서 고맙고 제가 고등학교 성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동창회 재무를 10년 했습니다. 동창회에 10년 했는데 우리 강석철 회장님 초대 동창회 회장님이셨는데 제가 사회에서 하는 거를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회장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로 해오는 게 장애복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후학들 이렇게 전달하려고 학교에 강의는 하는데 강연은 제가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합니다. 처음. 그리고 오늘 강연에 그 책을 우리 김윤탁 대표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한 320페이지 넘어서 이틀간 제가 빡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정된 시간에 다 전달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서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널리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김천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입문 강연을 4월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4, 5, 6, 7 앞에 했던 네 분들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좀 떨립니다. 하기가 맡기가. 이 귀한 기회인데 우리 독자편집위원회 최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인터넷 뉴스 김윤탁 대표님께서 역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많이 지도를 해줘요. 저를 한 두 번 불렀어요. 이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그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오토답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요새 한일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매우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서. 그래도 이분이 쓴 자서전 오체불만족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넓게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은 텔레뉴스 퇴근길 문학 강연하게 된 박순아 인사드립니다. 정말 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참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민탁 대표님과 최한동 독자편집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앞에 있는 대로 실체는 불만족,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할 사람은 김천시 장애복지관 관장입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으로는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회장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은 오토다케의 자서전 오체 불만족을 토대로 해서 이 오토다케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다케 하면 일본 사람이라서 정말 제가 부담이 되게 되었어요. 요새 한일관이 워낙 안 좋고 저도 그에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듣다 대고 이 저자가 최근 생활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강의하려고 하니까 좀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서전 내용을 보니까 그 본인과 그 어머니와 거기에 함께한 선생님 또 그 사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두 장 있죠. 왼쪽 편의 사진이 이 오토다케가 쓴 오체불만족의 책 표지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휠체어 탔는데 보면 양 다리가 안 보이고 팔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다케는 양 팔과 다리가 높다시피 한 실제로는 10cm 정도 있다 합니다. 그런 사지가 없는 지체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급이 7월 1일부로 폐지됐는데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중증 1급 지체장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앉은 오토바이의 얼굴이나 이쪽 얼굴을 보면 어때요? 좀 많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밝죠? 맞습니다. 이 오토다케는 1976년도에 도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43살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가진 직업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도쿄도 교육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이 중증장애인으로서는 대단하죠? 대단을 안 하십니까? 네.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오토답게가 자서전에 보니까 나는 행복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급 중증장애인이 자기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닿습니까? 대부분 제가 본 장애인분들은 장애가 있으면 얼굴이 좀 어둡거나 내가 힘들다, 나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토답게는 왜 자기를 나는 행복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곳곳에서 이래서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생했을 때 오토답게도 집에서 출생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니까 그 의사나 간호사가 애가 출생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튼튼한 애기를 놓기를 누구나 다 기대하는데 또 어르신도 그런 생각하는데 태어난 오토답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면 엄마가 기절할까 싶어서 깜짝 놀랄까 싶어서 바로 그 이야기를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애가 지금 한 달이 좀 있어가지고 한 달 좀 가시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팔, 다리 없는 게 바로 자라겠으면 어때요? 그러면 간호사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엄마가 좀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지내는데 한 달이 부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만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불보듯이 뻔하게 엄마 만나면 엄마가 기절할 것 같아서 이 간호사가 혹시 그럴까봐요. 입원실도 별도로 하나 마련해놓고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 엄마가 오토답게 만났을 때 기절했겠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보자마자 기절하는 게 아니고 어머 우리 경우는 아기 그 아기를 보고 굉장히 반겼대요. 첫 마디가.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자서전은 없지만 이 오토답게의 어머니가 정말 장애인을 잘 수용하는 또 장애인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좀 자라서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자 이런 중증장애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에 가면 이제 사회생활 처음이죠. 유치원이라는 거는 결국 그렇지 않겠어요.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가보면 부끄러워하고 사람 많은 걸 꺼려하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오토답게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친구도 아주 잘 사귀었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한테 팔다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물어봤는가 봐요. 야, 너 왜 팔다리가 없나? 이래 물어보니까 일반적인 장애 아동이라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거나 이랬을 건데 오토답게 씩씩하게 그래 나는 뭐 우리 엄마 그 몸에서 나올 때 임신해가 출생할 때 난 그때부터 이렇게 잘못돼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물었는 사람들이 어때요? 대답 안 해주면 굉장히 무릎증할 건데 딱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한 10cm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면 휠체어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답게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애들로 봐서는 그게 또 신기한 거라요. 어릴 때 애들 친구들로 봐서 그러니까 대답도 잘해주지 잘 어울리지 이러니까 굉장히 친구를 잘 사귀었다는 거 오토답게. 그리고 이건 학교 유치원에서 그렇고 오토답게가 그 집에서 생활을 보면 체구가 작으니까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했나 봐요. 거의 반 정도 우리도 안 먹고 이랬는데 이 잠도 푹 좀 자주마자 오는데 잘 안 자고 한 4시간 정도 자고 이러니까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대. 왜 붙였을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은. 네? 나폴레옹은 3시간밖에 안 잔다고.
이곳은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걱정했더니 고맙습니다. 손들어봐요. 예, 이곳은 저기 정부장 밑에 책을 만져 책한 거 들어. 예, 그렇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또 몸은 체구는 작고 정말 잘생겼으면 좋은데 꼭 보면 곰 인형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팔이 짧아서 실제로 보니까 이 감자를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래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데 오토답게 엄마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우리 오토의 개성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하고 비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오토답게 어머니의 단면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서 이제 또 유치원 다음에 어디 가야 되죠?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한 날 보니까 국어 시간인데 그날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손이 있죠.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인데 그 반에 38명의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손이 없는 오토가 여기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오토답게 선생님은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선생님 같은 망설일 수도 있는데 그대로 했어요. 그거를 차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이 선생님의 훌륭한 점이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그대로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고 차별하지 않고 아래 내용을 보면 이 사지가 없는 오토답게가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했답니다. 저는 이해 안 갔어요. 저 부분도. 왜냐하면 저도 장애가 있어서 왼쪽에 이제 긴 보조개 하고 있는데 저는 일생을 야구나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다리도 짧고 팔도 짧은 이 오토가 야구를 하고 축구를 했다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0cm 팔로 어떻게 야구를 하고 10cm 다리로 어떻게 축구를 했겠나 이거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선생님들께서 오토에 맞는 룰을 만들어줬다. 어떻게? 야구 같으면 아주 긴 팔로 열심히 잘 쳐야지 홈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토가 그게 안 되잖아요. 짧은 팔로. 그래서 아무리 쳐도 내야를 넣기 힘든데 내야만 넘어가도 뭘로 해줬다는 거예요? 홈런으로 쳐줬다는 홈런으로. 그리고 10cm 다리로 축구 골 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골 넣으면 3골. 우리 삶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보통으로 대하고 평범하게 대하고 때로는 이걸 안 해줬으면 어떤 축구도 안 하고 야구도 아예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룰을 만들어주는 것. 정말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가 함께 할 수 있었구나.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유전기를 보면 오토가 나는 행복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능했던 것이 이 부모님, 편견 없이 키우려고 했던 부모님의 그 어떤 정신 그리고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평범하게 또 별도의 룰이 있는데 별도의 룰을 만들어서 교육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나한테 발달이 없는 물었을 때 설명해주고 같이 잘 지냈던 그 친구들 저는 더 감동받는 부분이 마지막에 이런 오토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내 자식이 불이익이 없을까 손해가 없을까 싶은 엄마들이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오토가 원리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랬으니까 오토가 그 중증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행복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 학부모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토도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했는데, 이 부분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농구부에 들어갔더라고요. 농구부에. 제가 우리 김천에 저기 실내체육관에 농구할 때 가보면 전부 다 키가 말이죠. 2m 넘는 것 같아요. 이래가 보면. 저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까? 농구는 큰 사람이 한다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네. 맞죠? 키가 적어도 2m 넘는 사람이 농구하는 게 이거 생각하는데, 오토는 양다리, 양팔이 없으니까 1m 겨우는 이런 정도인데 농구에 입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초저공 드리블, 깔리는 드리블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기 키한테 패스해주고 이런 걸 잘했어요. 보니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편에 5명에서 출전하면 내 피는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명 출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팀원들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사회가 선진사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도야마 고등학교 갔는데, 도야마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중학교에서 한 반에 100명이 공부하면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도야마 고등학교랍니다. 엄청난 학교죠. 우리나라 치면은 대표님 혹시 경기고등학교 좀 될까요? 하버드 대학. 이런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런 학교에. 그래서 공부만 공부, 그리고 각종 농구만 농구,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하는 이런 정신, 노력, 이런 것을 저는 읽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중고등학교 가면 장애 있는 사람들이 늘 이래 움치를 할 수 있는데 오토는 반대였죠. 그래서 이 오토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축제에 살아야 돼. 축제는 뭔가 즐기는 거다. 나 즐기는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성장구했는데 대학 안 됐어요. 재수했어요. 재수에서 간 대학이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여기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역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또 주인공만 한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하면서 영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감독은 뭡니까? 도와줘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잖아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역할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토가 저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한 게 영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그저 영어를, 어르신 영어를 좀 만회해 보려고 들어갔던 데가 와세다 대학 동아리 ESS, 영어 말하기 협회였어요. 여기 들어갔는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이 외국에서 주로 영어권에서, 영어권 하면 어딜까요? 미국, 호주. 미국, 호주. 예, 이런 데겠죠. 이런 데서 아예 컸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 있었다. 거기서 영어를 좀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웅변대회 나갔는데 몇 등 했겠어요? 예? 몇 등 했겠어요? 우승했습니다. 우승. 오토다키한테 열렬한 축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젝에 또 가입했어요. 아이젝은 뭔가 하면 일본에 살면서 일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도 배우고 익히고, 또 국제 교육도 익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비즈니스를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동아리인데, 여기 들어가서 오토다케는 이 교류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주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대요.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뭡니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났대요. 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 버는 거 할 수 있겠는데, 이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또 내가 명예가 있다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내가 성공했는 사람이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에 봉착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성공적인 삶일까,
이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뭐 할까 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는 이야기 생각해보면 내가 장인이다. 그동안에 장애 있어도 누구한테 따돌림도 안 당해봤고 누구한테 저보기도 안 해서 장애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 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장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들어보니까 거리에도 학교에도 보니까 어떤 데는 경사로가 너무 급경사고 또 어떤 데는 경사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계석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온데 장애가 많더라는 장애 다니기 힘든 장애들이 많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 간에 마음의 장벽도 많더라. 그래서 오토다케가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했는 게 뭔가 하면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뭔가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요거 어디에서 주로 본 것 같습니까? 지하철. 또요? 버스. 요게 필요합니까? 지하철에 버스에? 예, 써가지고 이 차가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버스에 이 지하철에 여기 닿지 않는 초등학생이 탔다면 이거 무용지물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좀 키가 크다든지 외국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이보다 높은 데 있는 게 필요한 사람한테 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른쪽처럼 높낮이를 여러 가지 유형을 했을 때 초등학생 같은 거 이거 잡으면 안 되겠어. 맞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 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낮은 사람이 큰 사람도 다 쓸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성별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키가 작고도 상관없이 모두가 제약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컷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거 뭡니까? 홈센터에 이 코드를 꽂으려면 우리 손가락 몇 개 이상 있어야 지금 가능할까요? 2개. 3개? 시간이 몇 개 있으면 가능? 3개 정도 있어야 돼. 3개 정도 있어야 돼. 예? 편집 우리 독자 편집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최소한 2개 있어야지 밀어놓고 당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가락 하나 있는 사람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만 하나 더 뚫어도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밀어넣고 당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설계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이거를 막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지금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좀 감명받습니까? 네. 저는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정도 제가 진솔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서로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가 뭔가,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내가 생각하는 장애는 뭔가. 이건 오토다케에 젖어 있는 겁니다. 오토다케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안경 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안경 쓰셨는데, 안경 왜 썼나, 이거? 김정일 시장이 왜 안경 썼습니까? 눈이 나빠서. 예. 맞죠? 아주 쉬운 질문에 쉽게 대답한 거 맞죠? 그것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눈이 나빠서 안경 쓴 거죠. 나도 휠체어 타는 것은 다리가 불편해서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똑같네요. 이칸데 어느 학생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도 좀 불쌍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물으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안경만 쓰면 보이는 게 해결되는데
이 휠체어 타는 사람은 이동은 해결되지만 그 외에 안 되는 경우는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오토답게는 휠체어 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불쌍히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게 어떤 단어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고 어떤 느낌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두 분만 한번 질문해도 괜찮겠죠? 우리 상주 천리제일교회가 100년 됐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기념 예배드린 제가 갔었는데 박경문 목사님 장애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대로 불편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고. 지금까지 다 쳐다봤는데 갑자기 전부 눈이 안 보여요. 우리 디릭선 위원님,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벽. 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각자가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은 두 번째 주제가 제가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남은 시간 이겁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 보통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묻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잘 아시죠? 과거와 달리 우리가 뭐 100세 시대로 벌써부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보면 우리 시장님도 아직까지는 한 3, 40년 더 사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은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을 잡을 동안 제 이야기 잠깐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하고 석사를 경제학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했는데 그걸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장애복지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제가 생각해보면 물론 오토답게처럼 제 노력도 당연히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오토답게 주변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동료들이 있었듯이 저한테도 장애복지관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해준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복지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예산 지원을 해준 우리 시장이 계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은혜를 저는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 남은 꿈은 그런 입은 은혜를 갚는 차원 그리고 못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글을 공부를 했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운영하면 작은 시청하고 그냥 똑같은 거 같죠. 행정대학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준 선배님들 그리고 또 후배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모든 지식을 모아서 제가 장애인분들 그리고 비장애인 특히 사회적 약자 특히 꿈이 없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봉사입니다. 봉사, 자발적인 봉사.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장애복지관 관장 중에 대형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올레가 있는 사람 몰라도. 그런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힘들 텐데 우리는 면회를 내려면 대형면을 내려면 김수는 못해요. 꿈에서도 안 되고 대구서도 안 되고 유일하게 딱 한 곳에는 부산에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데 저는 10년 근무했다고 7일간 휴가 주는 거 쪼개서 5분 가서 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복지관은 물론이고 그런 봉사도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답계의 주변의 사람들이 장애가 인식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더 개선이 필요해서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강의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영렬 교수님 저기 와 계시는데, 제가 경북보건대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자르지 말라면 65세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복지나 사회복지가 실천 현장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도 좀 하고 싶어요. 다 모아서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까 김세훈 의장님 다녀가셨는데 저는 진짜 그분이 없었으면 장애인인 거 의장한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인천에. 예를 들면 제가 살아볼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면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옳게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토답계의 자세에 대해서 오토답계는 뭘 하고 싶었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토답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에 대한 대답을 공부하면 내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살려고 딱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역시 본인은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답계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정치가나 또는 관료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이 오토답계가 생각해서 내가 계단 앞에 딱 서가지고 이 계단의 높이는 나는 설악산처럼 높은 장벽을 느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말이 호소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오토답계 말이 와닿겠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특히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이야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각자의 삶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에머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보면 굉장히 무창한 숲이잖아요. 이런 숲도 원래 한 톨의 도토리가 시작해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라도 난 이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가시죠. 기자님 질문 하나 하고 가시죠. 제가 우리 박순환 사장님하고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김윤탁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쫓아왔습니다. 제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박순환 원장님이 장애를 가졌는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점. 제가 같이 일을 해봤는데 한 번도 썽을 내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썽을 내는 걸 못 봤습니다. 내가 몸이 제일 불편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어떤 데 가면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으셨는데도 한 번도 썩을 내는 못 봤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참는데 아마 그 속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본인이 정말 속상하고 그런 부분 말 못할 사연도 안 많겠습니까? 힘한 대로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별로 없고요. 우리 박순아 과장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장애뿐 아니고 우리 김천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바쁘시다고 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도 말이죠. 제가 1일 명예시장 5대 시장을 했거든요. 최한동 독자편지 의장님. 제가 5번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우리 김재원 의원님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요? 예. 예, 김천 의원 김미정 원장님 질문 하나. 제가 오늘 그 인천 지역에 이런 좋은 시간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와서 강의 들어보니까 박순아 선생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강의가 새로운 또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연 이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이 지역사회에 정말 어떤 성실함의 모델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좀 배워서 좀 더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예거 원장님, 저한테 이제 발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제가 가서 보고 이렇게 상세 내용을 하는데, 그 의료원이 영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적자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둘 다 공공성과 영리를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리더십이 대단해요. 제가 본 게 왜냐하면 의료원이 오랫동안 적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더 놀랐던 게 제가 보고 노조위원장님이에요. 노조위원장님이 원장님 왔을 때 저보고 이야기하는 들어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김민호 원장님 정말 대단하다. 사심이 없고 직원들 생각하는 거나 또 그 다음에 이 환자 생각이 대단하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저도 그래야 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질문이 이제 답변이 이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편집위원회 김진수 부위원장님 질문 하나. 예. 질문 없다고 하니까 우리 김백금. 1분만 들어봐요. 예, 양주자 회장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konkre도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몸의 장애란 본인만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주위에 생활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그 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봉사나 인연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이거나 불평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사실 삶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드리고요. 그 마음의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사람을 정말 어떤 데서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몸의 장애는 자기가 저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이야기 정말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끄고 할게요. 얼굴이 이상하게 자꾸 웃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꽃다발 전달하실 분,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예. 양주자 회장님 기념사진. 예. 예, 또, 예. 또, 그 다음 분 또. 그 다음 분 또. 같이 쓰. 꽃다발 그거 나눠고 가요. 앞에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역시 무게 가는 걸로. 네. 그 다음 분 또. 박수 한번 칠까 우리?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서로 어깨동무 한번 하시죠. 어깨동무. 예, 어깨동무 한번 하시죠. 예. 지금은 사진 줍니까? 예, 예. 어깨동무 한번 사셔요. 예. 됐습니다. 예. 다음. 자, 손 잡고 앞으로. 예. 자, 정부장 가운데 치면 좋아, 좋아. 너들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주세요. 예. 두 손으로 하트 날려주세요. 두 손으로. 예. 하트 두 손으로. 예. 야매하게 하지 말고. 예. 오케이. 그 다음 또. 또. 축하해요. 친구들은 들고 와. 한번 보세요. 자, 이분 다 찍어야지. 이제 천년간 남은 사진 찍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있는데 못 찍는데. 괜찮아요. 이분은 훨씬 사진 잘 찍어요. 연하지. 그날 우리 회의할 때 조차